안녕하세요 여러분, AMPM 글로벌 김민경입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외에도 새롭게 나온 SNS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SNS 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도 취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SNS 광고 마케터 1급 시험을 위해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터 김민경입니다. SNS 광고 마케터 1급 시험을 준비하는 마케터 혹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SNS 광고 마케터 1급 핵심 요약 정리본을 준비해봤습니다. 1편 잘 보고 오셨나요? 내용이 많아서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또한 내용을 굉장히 함축한 것이라서 책을 꼭 한번 읽고 제 정리본도 보시면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1편에는 SNS 이해와 메타, 즉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와 구글 업로드 옵션까지 정리해 드렸는데 이어서 유튜브 광고에서 알아야 할 필수 용어 정리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출인데요. 광고하면 노출은 기본 용어죠. 유저들에게 노출된 횟수를 노출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도달도 마찬가지로 노출된 사람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수치를 이 도달의 수치는 한 번만 체크되므로 중복 없이 카운팅이 됩니다. 조회율은 동영상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도를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노출수 대비 조회된 영상 30초 이상 혹은 클릭한 경우 나온 조회수를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조회수가 100이고 노출수가 1000이면 조회율은 10%라고 계산이 됩니다. 조회당 비용은 일정 시간 동안 1회 영상 시청이 발생될 때 소요되는 비용이고 노출당 비용은 말 그대로 1000회 광고 노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보통 CPM은 노출 1000회로 계산되는 거 아시죠? 시청 시간은 또 말 그대로 시청 시간이고 평균 시청 시간과 노출 수도 마찬가지로 시청한 평균 시간을 말합니다. 이어서 참여 수는 동영상 카드를 확정하기 위해 티저나 아이콘 같은 양방향 요소를 클릭한 횟수를 뜻합니다. 참여율을 광고에서 발생한 참여 수를 광고가 게재된 횟수로 나눈 값입니다. 또 순 사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광고를 본 총 사용자 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고유 쿠키는 사용자 컴퓨터의 개별 브라우저별로 사용자가 방문한 웹페이지에 사용되는 환경 설정과 기타 정보를 저장한 수를 말합니다. 유튜브 참여도는 말 그대로 동영상을 보고 관련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된 수를 뜻하며 획득 조회수는 유튜브 시청자가 유튜브 채널 또는 보기 페이지에서 후속 동영상을 시청하면 증가된 수를 말합니다. 구독 수는 광고를 시청한 유저가 채널을 구독하면서 발생되는 수이며 재생 목록, 좋아요, 공유도 다들 알다시피 광고를 시청한 유저가 유튜브 채널에서 각 항목의 활동을 할 경우 증가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유튜브 광고 타겟팅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내 상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다는 점과 제한된 비용으로 최대한의 광고 효율을 얻기 위해서 효과적인 광고 노출이 핵심이겠죠? 타겟팅은 딱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용자 기반, 광고가 노출되는 계제 지명 컨텐츠 기반, 사용자 성향과 관심사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튜브 광고에서는 또 어떤 타겟팅이 있는지 밑에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리해 봤습니다. 유튜브 광고 타겟팅은 관심 분야나 구매 의도 등 잠재 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는 오디언스 기반과 성별, 연령별, 가계 소득 등 상세하게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나눌 수도 있고 주제나 키워드, 계제 위치에 따라 컨텐츠 기반에 따라 나눌 수도 있으며 또 위치나 언어,
요일, 시간대, 기기 등 사용자 행동 기반에 따라 타겟을 나눌 수 있습니다. 뭔가 이 표는 약간 객관식에 꼭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비디오 리마케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브랜드 인지도와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타겟팅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가장 고도화된 잠재 고객 타겟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시청자 목록 기반으로 한 유저들 대상으로 비디오 리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리마케팅 목록과 캠페인 설계는 한번 캡처해서 읽어봐 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긴 해서요. 간단하게 리마케팅은 목록은 최대 시청자 데이터를 540일 정도 기간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소개된 다양한 타겟팅을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겟팅을 합성 잠재 고객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20대 여성으로 여행을 좋아하는 잠재 고객을 타겟팅을 한다고 하자면 인구 통계 그리고 관심 분야 타겟팅 적용처럼 말이죠. 이제 유튜브 광고 성과 측정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광고 성과 측정 도구 하면 그냥 도달 범위 플래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플래너는 브랜드 인지도의 목표의 필수이죠. 이제 도달 범위 플래너는 구글 애즈에서 유튜브 캠페인의 성과 예측을 도와주는 플래닝 도구이며 쉽게 말해 유튜브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타겟에서 얼마나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해당 도구는 무료이며 장점은 유튜브 캠페인 성과가 목표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검증이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마케팅 예산을 수립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달 범위 플래너가 예측해주는 주요 성과는 정말 뻔하게 노출, 조회수, 노출당 비용, 조회당 비용 등 다양한 지표이며 그 중에서 도달, 즉 중복을 제외하고 광고를 본 순 사용자 성과 중심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집행하려는 광고 상품과 예산이 정해져 있을 때나 도달률을 알고자 할 때 혹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광고 상품과 그 예산의 비중을 알고 싶을 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를 보시고 설문조사 한 번씩 해보신 적 있거나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 이게 유튜브 광고 효과 측정 설문조사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라는 것인데요. BLS,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 즉 BLS는 구글 애즈에서 광고를 집행하면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짧은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을 통한 측정 항목은 인지, 고려, 전환의 마케팅 퍼널에 따라 광고 상기도,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고려도, 브랜드 선호도, 브랜드 구매 의도 등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표는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 즉 BLS는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겠지만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재나 타겟팅, A/B 테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이 구글 애즈 안에서 직접 세팅, 결과 분석까지 할 수 있어 다양한 광고 효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A/B 테스트의 결과를 캠페인에 반영하여 광고 효율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성과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 광고 마케터가 알아야 될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동영상 신고 사유입니다. 보시면 당연히 안 되는 것들만 나열돼 있죠. 성적인 컨텐츠, 폭력적, 증오, 악의적, 유해적, 위험행위, 아동학대, 테러 조장, 스팸, 권리침해, 자막 문제 등 해당 관련된 사유들은 동영상 신고 사유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튜브 광고 시 게재지면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재지면을 설정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와 어울리지 않은 키워드나 민감한 사회 키워드를 및 채널에 우리 광고를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제외 오셨던 목록에는 인벤터리 유형,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라벨, 그리고 컨텐츠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은 인벤토리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 유형에 대해서는 총 확장, 표준, 제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확장된 인벤토리는 구글이 표준화한 수익 창출 기준을 충족하는 유튜브와 구글 동영상 파트너의 모든 동영상에 광고 게재가 가능하고, 그리고 표준 인벤토리는 기본 설정되는 옵션으로 뮤비나 다큐멘터리, 그리고 동영상 같이 대부분의 이제 브랜드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들 광고를 게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언어나 성적 암시에 대해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한 수준이 이상으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콘텐츠 범위를 줄여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라벨에는 다양한 라벨들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 컨텐츠 라벨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와 유튜브 웹사이트 페이지 동영상 앱 등 이제 기술을 통해 분석되고 다양한 잠재 고객을 위해 적합성에 따라 컨텐츠 라벨이 지정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캡처해서 훑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LG 전체 이용과 DLPG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 청소년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 MA 성인용 콘텐츠, 그리고 등급 미지정 지정이 되지 않는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글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입니다. 구글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비디오 빌더는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만으로 15초 유튜브 영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제작 도구이며, 두 번째, 비디오 애드 시퀀싱은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순서로 잠재 고객에서 스토리텔링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자 인지도와 고려도 증대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디렉터 믹스입니다. 디렉터 믹스는 타겟 고객별 맞춤형 메시지를 담아 많은 수량의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긴 유튜브 광고 정리, 유튜브 구글 광고 정리 요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카카오 광고에 대해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카카오 광고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종류의 하나로 카카오 비즈보드는 채팅 탭의 최상단에 고정된 배너로 광고하는 방식이며,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카테고리 상품군의 배너가 일정 시간에 노출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장점으론 카카오톡 채팅 최상단에 위치하여 당연히 노출수가 매우 높으며, 다양한 랜딩 페이지 연결에도 가능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노출은 보통 카카오, 다음, 카카오 페이지 등 카카오 서비스 및 프리미엄 네트워크 서비스 지면에도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URL, 애드뷰, 채팅방, 비즈 플러그인 등이 있으며, 챗봇이라는 기능도 있고, 채팅방, 톡 채널 메시지, 그리고 응모나 설문조사가 유용하게 가능한 톡 비즈니스 폼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방식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다양한 형태의 크리에이티브로 브랜드 가치를 창출 또는 강화할 수 있으며, 상품 브랜드에 맞는 오디언스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노출은 카카오톡 친구 탭, 채팅 탭, 뷰 탭 등등 카카오 프리미엄 네트워크 서비스 영역에 노출되고, 광고 유형은 이미지 네이티브형과 이미지 카탈로그형이 있으며, 입찰 방식은 CPC와 CPM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밴드 광고입니다. 현재 국내 해외 포함해서 약 5천만 명 이상이 가입되고 있는 폐쇄형 SNS입니다. 모바일과 동시에 PC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40대, 50대 사이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30에서도 조금씩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이버 밴드 광고입니다.
현재 국내 해외 포함해서 약 5천만 명 이상 가입되어 있는 폐쇄형 SNS입니다. 모바일과 동시에 PC에서 할 수 있으며 4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2030 세대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우선 네이버 밴드는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 광고, 네이티브 광고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먼저 설명드릴게요. 너무 많죠? 일단 살짝 노란 부분만 읽어보자면 풀스크린 밴드, 풀스크린으로 밴드 앱 종료 시 전면에 노출되는 안드로이드 전용 광고로 1일 1 광고 단독으로 노출되는 상품이며 평일에는 1000만, 공휴일에는 830만 이상 노출이 되며 네이버, 놉스를 통해 선착순 구매 부킹을 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 효과 및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인 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소셜 광고는 새 소식, 밴드홈 광고, 그리고 알림 광고가 있으며 네이티브 광고는 밴드, 내 색을 탭 영역에서 노출되는 형태의 자연스러운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타 매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기타 매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위터 광고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텍스트 중심으로 빠른 정보 전달이 특성이며 140자 내에 매우 짧은 포스팅만 가능합니다. 광고는 테이크오버 광고, 프로모션 광고, 프리롤 광고, 팔로워 광고, 그리고 트위터 라이브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링크드인인데요. 조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링크드인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전문 SNS이며 약 7억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SNS는 사교적이고 친목 중심이라면 링크드인은 본인의 경력이나 특허, 학교, 논문 등 다양한 스펙을 표기할 수 있으며 링크드인에서 작성한 회원 정보로 이력서 기능이 있어 다양한 구인 또 구직 활동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광고로는 스폰서드 광고나 메시지 광고, 다이나믹 광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많이 봤던 틱톡 광고인데요. 틱톡 광고는 15초에서 5분 사이의 짧은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고 중국에서 만든 글로벌 SNS입니다.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기가 매우 높고 성인 연령층일수록 이용자가 급감하는 특징이 있으며 틱톡에서는 약 580만 명의 한국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는 달리 추천 피드를 베이스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어 팔로우하는 영상보다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최적화 영상이 주로 보여집니다. 광고로는 탑뷰, 브랜드, 테이크오버, 인피드 광고, 브랜디드, 그리고 해시태그 챌린지 등이 있습니다. 정말 끝이네요. 네, 아직 시험이 진행되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문제를 정리하면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 책을 한 번에 정리하려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이 조금씩 있었을 텐데 제가 출제자가 아니다 보니까 꼭 한번 책을 다시 읽어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추가적으로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SNS 마케터 자격 1급 후속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